요거는 알잖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유수원 씨 끝. 끝났. 뭐 대부분 보면 선택지만 봐도 파악할 수가 있고 힌트 하나만 잡아도 선택지 대입해 봤을 때 그냥 나오는 문제들이 많고 사진형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요것은 이제 보통 짝맞추기형인데 어떤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가나다라 해가지고 가나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어떻게 이게 보통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 잡아먹는데 진짜 기가 막힌 문제들이에요. 자, 요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일단 사진 옆에 바로 생각나는 거 다 적어 놓으면 돼. 일단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써요. 아니 이 시험지 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집에 가가지고 연구할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한번 보고 안 볼 거잖아. 다시 보시면 안 돼. 그러면 시험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고 그냥 말아요. 합격하고 끝내버려야지. 이 시험을 왜 또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낙서 막 해버려요. 사진 옆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 막 적어 놓으면 됩니다. 가에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대로 써놓으세요. 갑은 뭡니까? 수월 관음도지요. 그래서 고려 말 불화입니다. 그래서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거예요. 자, 나번은 뭡니까? 목류도원도죠. 그래서 조선 전기 안견이 또 뭐가 생각나요? 안평대군의 꿈. 그렇죠? 언제? 세종 때? 그렇죠. 보이는 대로 다 적으세요. 자, 다번 고사관수도 뭡니까? 이것은 조선 전기의 강희안의 작품이고 라번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그렇죠? 그래서 진경산수와 정선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적어 놓는 건데 자, 이거 적어 놓기 전에 저는 이제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짝맞추기는 바로 푸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면 가, 수월 관음도이지요? 그래서 고려말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풀어요. 바로 푸는 거야. 그래서 기억, 가, 담징이 호류사에 그린 벽화라고 전해진다 라고 돼 있는데 담징이 지금 나오면 안 되죠. 고려 말에 담징이 맞아요? 담징은 언제? 삼국시대잖아. 7세기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기억번은 탈락. 자, 그러면 나번 목류도원도 아까 적어놨잖아요. 조선전기 안견입니다. 그러면 안견 보고 바로 풀어요. 자, 나번 안견이 현실세계와 이상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정확하게 설명이 맞죠? 맞고. 자, 아까 여기에 조선전기 강희안. 그러니까 지금 보자. 다번 기억 니은번 풀었어요? 자, 디귿번 보기 전에 다번 고사관수도 나왔죠? 그러면 이때 조선전기 강희안. 자, 다번 신윤복이 지금 끝났죠. 그렇죠? 신윤복이 나오면 안 되죠. 조선 후기에 풍속한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틀렸고. 자, 라번 인왕제색도니까 이때 이제 리을번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써야죠. 조선 후기 정선. 그러면 자, 리을번 정선이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하다. 맞아요? 틀려요?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요것은 보이는 족족이 갖다 풀면 돼요. 하나씩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사진형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사진이 나타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 두 개죠. 아무것도 없이 두 개 딱 나왔어요. 그럼 대부분 요 문제는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자, 봅시다. 1번 다음 그림이 그려진 8번이 있죠. 8-1번 그려진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훈련되어 있는 것처럼 시기 물어봤고 옳지 않은 것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선택지부터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더 해보고. 자, 지금은 요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진에 대한 훈련이니까 보신 것처럼 사진에 대한 훈련 법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고 자,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상황 옳지 않은 것 바로 적어야 돼. 자, 요것이 무엇입니까? 조선 후기의 민화지요. 그렇죠? 까치 호랑이. 그래서 서민문화 생각나는데 막 적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김홍도의 그림인데 무동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에 풍속하지요. 그래서 조선 후기,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공통점 조선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지 한번 볼까요? 1번,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돼서 교역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조선 후기고요. 자, 2번,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었으니까 성종,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세 번째, 광산이 발전해서 경영 전문가 덕대가 출연했으니까 조선 후기. 화폐가 널리 통용되었으니까 이것은 상평통보 얘기하는 것 같죠.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조선 후기. 자, 다섯 번째,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한 것도 조선 후기예요. 역시나 식이 나오고 아닌 경우는 선택지부터 보면 2번 도출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사진형 세 번째인데 3개 이상의 사진이 등장을 했을 때 엄청 무서운 거야. 그렇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3개 이상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돼요. 이 중에 하나만. 진짜예요. 자, 3개 이상의 사진, 하나의 주제를 묻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생소한 것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만 알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자료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면 진짜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문제 볼까? 다음 정부의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정부를 묻는 거예요. 정부 찾기고. 자, 그렇다면 지금 베트남 파병, 경부고속도로, 유신헌법, 수출 100억 달러, 부마 항쟁. 우린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다 알지만 만약에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만 발견해도 돼요. 지금 주제 자체가 땡땡땡 정부의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힌트를 마구잡이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것만 찾아보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유신헌법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1970년. 그냥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돼요. 박정희 정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푸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아하, 끝났네. 박정희 정부죠.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나오는구나. 이런 정부 찾기 문제 이렇게 하면 일단 요것은 그냥 대놓고 맞춰주세요라는 문제였지요. 지도인데 자료가 같이 제시되어 주는 지도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료가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지도가 같이 나와주는 것. 그래서 자료를 읽고 지도에서 찾는 문제. 어떻게 풀까라는 거죠. 지도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확실한 자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2개, 3개 자료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파악하면 풀이가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다음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라 라고 돼 있죠. 자, 보이는 것만 체크하는 거. 군산, 목포는 일단 일제강점기 때 쌀수탈 기지로 이용이 됐던 곳이고, 자,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임진왜란의 시작 부터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외화 교역을 했던 동래 항구가 기억이 나야 되고, 그리고 개항. 그렇죠? 그냥 얼핏 탁탁 기억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국회에서 발췌견이 있었던 것. 그리고 울산항 선사시대 때 바위그림, 통일신라 때 울산항, 그리고 이제 신라 때 효심의 난, 뭐 이런 것들 기억나는 거 그냥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에서 하나만 알면 돼요. 선사시대 반구대 암각화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이 어디 있어요? 당항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울산항 하나 있었잖아. 그리고 고려 무신집권기 효심의 난 초전인데 그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딱 빼고 나면 두 번째 거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자료부터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꾸로 지도 보고 자료를 봐서 자료 중에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지도형이 있는데 또 대입형이 있어요.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진짜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오히려 쉽다라고 보셔야 돼요. 단편적인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부터 보세요. 자료가 없을 경우는 선택지가 쉬운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뭐부터 보라고? 선택지부터 보시라고요. 그렇죠? 자, 선택지부터 보시면 1번 삼별초가 최후의 항쟁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제주도예요. 그렇죠? 최후 항쟁이니까 제주도. 그럼 제주도인지 대입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죠. 평양이니까 X죠. 다 두 번째, 상권 수호를 위해서 한국중앙총상회. 요거 근대사에서 봤어요. 그렇죠? 한국중앙총상회 시전상인의 단체고, 그리고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장 중심지잖아. 서울이죠. 서울 맞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정답.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김광재. 누군지 모르겠다. 자, 모르면 지우라고. 그렇죠? 지우시면 돼요. 발의로. 국채보상운동. 아, 이거구나. 국채보상운동 어디죠? 대구예요. 목포로 나와 있으니까 탈락. 그렇죠? 자,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회는 어디부터 시작? 이거 모르면 안 되지. 3번, 4번은 모르면 안 되죠. 평양이잖아요. 평양이 나와야 되는데 틀렸어요. 그렇죠? 진주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다. 5번,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 조선영평사는 진주잖아요. 진주인데 대구로 되어 있으니까 돼요?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역으로 풀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검색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인터넷 자료가 딱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딱 등장을 했을 때 보통 어디가 비어 있냐면 검색 여기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풀 것이냐. 자, 보통 검색할 때 우리가 뭘로? 단어로 하죠. 문장으로 검색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단어로 탁탁 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아요. 단어가 많다는 건 그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나 인물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큰 테마를 보세요. 세부적인 거 말고 크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는 쉽게 나옵니다. 자료도 쉽고요. 자, 문제 보면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 인물 찾기죠. 본관은 경주며 모르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문종 때 태어나서 의종 때 사망했는데 문종, 의종? 가만 있어봐. 시기를 보니까 고려시대구나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 시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려. 그리고 이제 모르겠는 건 그냥 지워. 딱 지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알만한 게 나오죠. 묘청 일파가 서경에서 봉기하자 원수로 임명돼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난을 진압했다.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관군을 이끌고 갔던 문관 출신 장군 누구예요? 김부식이죠. 자, 풀어봅시다. 1번 구제학당은 누굽니까? 최충이죠. 두 번째, 유교적 관점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김부식이죠. 2번이 정답. 그래서 참고적으로 왕명으로 편찬을 했고 그리고 기전체로 편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망건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재연. 4번, 불시작편을 통해서 불교 교리를 비판했던 정도전. 시무 28조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성종 때 최승로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이 정답이 되는 거죠. 신문형을 한번 봅시다. 요렇게 돼 있을 때 딱 봤을 때 힌트가 바로 보여야 돼요. 요것도 출처 제시형 사료하고 비슷합니다. 발행일자를 확인하세요. 발행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딱 나와.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절반 이상은 맞고 들어갑니다. 주제 파악이 가능해요. 시기. 자, 힌트는 보이는 곳곳마다 바로바로 체크하고 기사 내용이 어렵다면 선택지가 쉽고 기사 내용이 쉽다면 선택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발행일자 나와요?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문제. 인물이 활동했던 당시의 정부 상황이니까 정부를 파악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발행일자부터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발행일자 나왔어? 1970년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읽을래 안 읽을래? 읽으실 필요가 없지요. 왜 읽어요? 이거를 박정희 정부가 나왔는데 왜 읽고 있습니까? 그렇죠? 70년. 지금 문제에서 정부 상황인데 70년 나왔으니까 뭐예요? 박정희 정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박정희 정부 때 상황으로 옳은 것. 1번. 3조 호황은 전두환 정부죠. 자, 2번. 남북한이 개성공단 합의하였다. 김대중 정부고요. 2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추진되었던 것 박정희 정부죠. 70년. 정확하게 3번이 맞아요. 자, 4번. 남북한 최초로 이산가족 3봉은 최초차가 들어갔으니까 전두환 정부예요. 1985년. 자, 미국의 원조 물자를 기반으로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니까 탈락.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기만 알아도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10초 만에 끝나는 거지요. 연극 대본, 영화 대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자, 힌트는 바로 보이는 대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체크하고 싶은 대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들어서 사극, 방송,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지금 상영되겠다 예고편이 있다거나 아니면 방금 개봉작 해가지고 막을 내렸거나 아니면 히트를 쳤거나
내가 시험 보고 있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양쪽 한 3개월 혹은 길게는 1년 안에 있었던 사극 중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자료가 어려우면 쉬운 선택지가 나올 것이고 자료가 쉽게 되면 어려운 선택지가 나오는 것이 한 60% 정도다라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 광개토 대왕이라든가 이런 거 있었어요. 광개토 태왕이었지? 포스터로 해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을 때도 발해에 대한 문제를 낼 때 대조영 포스터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광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광해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자, 볼게요. 다음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왕의 정책이니까 왕을 찾는 건데 시나리오를 봅시다. 자, 신하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논쟁하고 있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던 왕이 갑자기 벌떡 왕이 화난 것 같아요. 그쵸? 그만하시오. 그만! 뭐라? 이 나라가 망해도 명을 도와야 한다고? 명나라가 그리 좋으면 명에 가서 사시오 라고 화를 냈어요. 자, 명나라 나왔지. 명나라니까 조선이고 조선 청나라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 상황인데 뭐 때문에 신하들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전하 부끄러운 짓을 하시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죠.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예 군사를 지원하겠소. 그러나 나는 후금이 여기 나왔지. 명과 후금이 같이 있을 때 상황이에요. 그렇지? 자, 서신을 보낼 것이요 도승지는 받아 쓰시오. 명이 요청하여 13,000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그대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조선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달라라는 거 뭐예요? 영화 광해의 시나리오 한 장면이잖아. 그렇죠? 그럼 광해군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립외교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선택지로 가봅시다.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였다라고 했으니까 균역법이죠. 균역법은 영조입니다. 광해군이 아니죠. 자, 두 번째, 현직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했으니까 현직관리, 힘있는 강한 왕 세조 때 직전법이죠. 자,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군사비로 충당하였으니 이것이 균역법 영조 때고 공납을 쌀로 거두는 제도를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으니 대동법이죠. 광해군입니다. 4번이 정답. 자, 5번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도로 확정했다. 영정법이니까 인조 때지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내용이 그럭저럭 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영화 광해가 당시에 개봉했을 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의 학생들이 광해 영화를 봤거든. 그러니까 요거 보니까 이거 광해군이구나. 혹은 안 봤어도 느낌상 광해 요렇게. 왜냐면 포스터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영화 예고편도 TV에서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도출을 했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꼬아냈지요.